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제 채널 최초로 약물 사용자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됐고요. 최근 약물 사용 사실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원두콩 채널 이원재님을 모시고 약물 사용 그리고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26살이고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지금 그냥 시합 준비하고 있는 뭐 프리랜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네. 저랑 학우거든요. 예, 맞죠. 그래요? 네네. 네. 네. 고려대 다니면서 체육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몇 번 이렇게 힐끗힐끗 네. 봤었는데 네.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또 너무 빠르게 성장하시는 게 보여서 네네. 그렇죠. 네. 솔직히 조금 의심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학교 분들은 그래도 저 사용하는 걸 다 알지 않나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숨기질 않으셨으니까. 네, 저는 대놓고 말하는 편이었으니까. 민감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약물을 접하게 됐는지? 이제 고3 입시가 끝나고 나서 20살에 약물이 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살에 처음을 사용을 했고, 한 달 정도 후에 약물 사용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수를 통해서 최대 입시를 했고요. 입시를 본 21살에는 뭐 사용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요즘 최대 입시에서 약물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뭐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고등학생 약물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최대 입시 강사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듣는 얘기도 많고 실제로 제가 본 경우도 많고 참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문제가 많죠. 이 내용은 나가도 될까요? 이거는 뭐 저는 상관없는데 뭐 혹시 어떤 계기로 본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되셨나요? 제가 본격적으로 약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일단 처음에는 제가 20살에 그 안 좋은 분을 만나서 약물을 사용하게 됐다고 영상을 통해서 밝혔고요. 사실 이제 약물이란 게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네. 매일 변해가는 나의 모습, 변해가는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끊으면 이제 내가 쌓아왔던 거리 날아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끊을 수 없던 거고, 저도 이제 20살에 처음 손을 댔으니까 이제 제가 약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4살쯤에도 계속 이제 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혹시 어떤 약물들을 지금 쓰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위에 많은 선수들을 보면은 뭐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우락부락하게 헤비급들은 훨씬 더 많이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사실 이게 기준치가 없지만 일단 일반적인 헤비급들은 보통 테스토스테론이 1000에서 1500mg 정도가 이제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에 좋지 않은 약물들이잖아요. 혹시 그렇죠. 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서 건강 관리를 네. 하고 계신가요? 피 검사는 제가 스택을 한번 사용을 하면은 일단 스택 전에 피 검사를 통해서 기준치를 먼저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스택 중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 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PCT라고 해서 포스트 사이클 테라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사이클 테라피가 종료되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합니다. 약물 사용을 하면서 그 주기별로 좀 크게 변하는 랩 수치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호르몬 수치는 당연히 아실 거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외인성 호르몬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인성 호르몬 수치는 좀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렌볼론이나 데카주라볼린 같은 이제 난드롤론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시면은 프롤락틴 수치, 프롤락틴 수치가 대표적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LDL 수치, 지질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혈압, 신경 쓰셔야 되고, 뭐 간 수치 이런 거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쵸. 뭐 CPK 수치에서 뭐 MM, MB 뭐 다양한 수치들이 있지만 한 요 정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LDL이나 혈압, 그 CPK 네. 수치가 많이 오르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하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무래도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혈압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리고 CPK 수치는 사실 이제
약물 사용도 약물 사용인데 이제 운동을 고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10pK 수치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근데 10pK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그쵸. 10pK 수치 저도 높은 편이에요. 10pK 수치 중에서도 좀 심장 수치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병원을 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건강을 더 챙겨야 되니까.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피 검사를 1년에 한 3-4번씩 받으시니까 보통. 그렇죠. 저도 이제 약물 사용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약물 사용하면은 이제 이 보디빌딩의 모든 거를 올인할 자신 있으면 사용을 해라. 특별히 약물을 쓰시면서 네. 느껴졌던 부작용들이 있으실까요? 부작용은 사실 느낀 게 많죠. 그러니까 뭐 심각한 부작용은 솔직히 느낀 건 없고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성기능 저하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기능 사실 약물 사용 도중에서는 오히려 활발해지고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을 외부적으로 주입을 하니까 오히려 활발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스택을 종료하고 나서 호르몬이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좀 성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발기의 강직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약간 그 성기능에 업다운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근데 스트레스죠, 이것도. 네. 그쵸. 그리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약간의 고환 축소.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심장, 신장, 그쵸? 네, 이런 내장 기관들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이런 것들이랑 뭐 제가 또 느낀 부작용은 로이드 레이즈라고 하죠. 네. 실제로 있나요? 네.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사람이 약간 동물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날카로워지고 내가 좀 약간 직관적으로 변하고 네. 요렇게 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보디빌더들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폭행도 하고 성 관련 문제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죠. 네, 원래 인성 때문도 있겠지만 케미컬 사용도 네,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불을 지폈네요. 이제 다음으로 네네. 유튜브 채널 관련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계기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첫 번째로 저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피트니스 판을 보면은 약물 사용자들이 요즘 오픈을 많이 하죠. 네, 대부분 오픈을 많이 하고 엄청 사용을 많이 하는데, 하죠. 근데 그 오픈의 정도가 나 약물 사용한다 이 정도이지, 내가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몸이 변했고, 어떠한 작용을 느끼면서 어떠한 부작용을 느낀다. 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유튜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해줬다고 하더라도 좀 이전에 약도했던 분들은 좀 상업적인 부분을 위해서 좀 과장을 한다던가 좀 요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느끼는 작용, 부작용, 사이드 에펙트, 뭐 나의 몸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판에 페이크 내추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대중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개탄스러워서 뭐 나 하나 바뀐다고 바로 잡히진 않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조금 좀 잡아내고 싶다. 좀 그런 계기로 해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피트니스 업계에 불편한 진실들을 좀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고충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네.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선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악플도 상당히 달릴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뭐 이런 업계 분들도 계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저는 제일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뭐 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플은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시합이 한 달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몸이 내추럴 같다 이런 거 들으면 이제 조금 마음이 상하긴 해요. 좀 아파요, 마음이. 네, 그 정도요. 네. 그 레이지 올라오겠네요. 그거는. 네, 그러면 좀 이제 내가 좀 보여줘야겠다. 앞으로는 어떤 컨텐츠를 더 다뤄보고 싶으신가요?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케미컬 사용 선수들이 도핑을 피하는 방법, 뭐 업계의 비밀이겠죠. 네, 그렇죠. 이거를 제가 한번 풀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페이크 내추럴 선수들,
검증해 나가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합니다. 뭐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컨택을 해서 만나 뵙고 뭐 이야기도 나눠보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컨텐츠도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디빌딩 피크위크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네네.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약물 사용자들이랑 내추럴이랑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네. 약물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혹시 약물 사용자들은 어떤 과정을 보통 거치면서 어떤 사이클을 돌리면서 시합을 준비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뭐 내추럴 운동법, 로이드 운동법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논란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과정은 똑같겠죠. 내가 뭐 탄수화물을 줄여가면서 전반적인 칼로리를 줄여가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말씀하신 피크위크. 네, 왜냐하면은 케미컬 사용자는 인슐린 그리고 이뇨제 이 두 가지 녀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추럴들과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추럴 분들은 대부분 뭐 수분 절수도 뭐 전날 정도 하루 하고 네, 수분을 딱히 줄이진 않잖아요. 보통 로딩을 뭐 그쵸. 3일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이틀 정도는 그냥 똑같이 먹고 하루 정도만 단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보수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 전부터 줄이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뭐 한 2, 3일 전에 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케미컬 분들은 오히려 줄이는 것보다는 상승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분은 모르겠지만 염분 같은 경우는 로딩 때 많이 늘리나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부러 스피로벌 시킵니다. 일부러 스피로벌 시킨 상태에서 이뇨제를 사용하면서 피하 수분만 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건데 그쵸. 이제 최대한 스피로벌 시킨 상태에서 피하 수분의 비율을 좀 많이 빼려는 형식으로 이뇨제 사용을 합니다. 해외 유명 올림피아 선수들이 네네. 로딩 때 뭐 피자나 햄버거 먹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네네. 거의 몇천 칼로리 드시는데 네. 이제 그거를 내추럴 분들이 따라 하시다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뇨제를 못 쓰니까 그렇죠. 네네. 전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나트륨 제발 적당히 넣어라. 네네. 근데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일부러 스피로벌 시킨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케미컬 사용자라고 해서 그쵸, 꼭 그쵸.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케미컬 사용자여도 정석적으로 이제 내추럴처럼 이제 이뇨제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뇨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점차적으로 줄이는 분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해외 선수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 그렇죠.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뇨제는 기본적으로 몸에서 나트륨이랑 수분을 빼는 역할을 하고요. 네네. 차이가 있다면 뭐 칼륨을 보존하는 이뇨제냐 칼륨을 내보내는 이뇨제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 내추럴로서 이뇨제 없이는 나트륨을 그렇게 단시간에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코칭 오시는 분들이 약물 사용하셨던 분한테 코칭을 받는 것 같아요. 네네. 수분 염분을 너무 이상하게 잡아 오셔가지고 참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염분 수분은 항상 안 깨고 안전하게 가다가 전날만 바꿔주자. 이게 맞아요. 항상 저도 제가 똑같습니다. 말씀드리는 방법입니다. 저 똑같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네요. 내추럴 대회를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이제 네. 로이더에게 묻는 내추럴 대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이 내추럴 대회를 여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추럴 대회 대회장이 내추럴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뭐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일단 내추럴 대회를 여는 그 시합장부터 내추럴에 대한 신념이 확실히 박혀 있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일단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내추럴 대회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도핑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도핑. 도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윤석 씨는 내추럴 시합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솔직히 네. 도핑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네. 도핑을 직접 하지 않고 시합을 1등 하면은 피 검사 목록을 알려준 다음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오라고 합니다. 그게 도핑입니까? 요즘은 바뀐 걸로 아는데 예전에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본인이 스스로 병원 가서 피 검사해오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런 내추럴 협회들의 약물 도핑 목록을 보시면은 기가 막히고 호가 막힙니다. 이거밖에 안 한다고? 도핑 목록이? 이거를 맞아요. 와다 목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야 이게 말이 되나? 소리가 바로 나올 겁니다.
세 번째로 도핑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약물을 사용하면 되고, 이런 약물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고, 이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명확한 기준들을 선수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치료 목적 면책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없고. 사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자,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단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대보, 네. 대보. 네. 불시 도핑도 하고, 도핑 교육도 하고, 도핑도 카다니까 올림픽 수준의 도핑을 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대한보디빌딩 협회 내추럴샵입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즘은 도핑 기술이 발달돼서 그 스테로이드 계열은 사용을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성장 호르몬 그리고 펩타이드류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계속 사실 회의적인 말씀 들어서 죄송한데 발전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저는 차라리 진짜 그 WNBA 같은 폴리그래프 검사가 그나마 이것도 솔직히 과학적이진 않지만 야, 차라리 저거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거짓말 탐지기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네, 못 나갈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의 양심이다. 불시도핑의 경우에는 네. 해결책이 될 수 없을까요? 요즘은 너무 불시 도핑이 잘 돼 있어서 스테로이드 사용은 불가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수 약물은 빼고는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 이제 펩타이드 계열은 좀 불가하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제 내추럴 대회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특정 네네. 시스템 장치가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불시 네, 도핑이라던가 거짓말 탐지기 네. 그 외에도 네네. 뭐가 있을지 하여튼 고민을 끊임없이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본인이 내추럴임을 증명하고 싶으면은 대보협 뛰셔라. 코리아 뛰셔라. 코리아 YMCA 전국체전. 요거를 뛰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가장 인증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저도 내년 고민을 하고 있어요. IFBB 프로를 도전할지 대보에서 경쟁을 해볼지. 대보가 사실 내추럴 대회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돌출럴 대회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네. 나누니까 네. 생각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내추럴 대회 붐이 불고 있고 일반 직장인부터 네네. 학생들까지 내추럴 대회를 한 번쯤은 뛰어보자 헬창들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정하게 반칙 없이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무너진다면 앞으로 내추럴 대회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다고 바뀌진 않겠지만 그 폴리그래프 검사가 조금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이진 않지만 도핑보다는 무서워서 전 못 나갈 것 같아요. 만약에 전 대보에 폴리그래프 검사가 있다? 전 무서워서 못 나가요. 현재 WNBF가 내추럴만 있다고 생각이 드시겠네요. 네, 거기가 가장 내추럴 비율이 높다. 참 많이들 싸우잖아요. 네, 많이 싸우죠. 근데 사실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설적인 이런 대화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좀 내추럴 보디빌딩을 지향하는 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저도 발전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주변에 내추럴이 훨씬 많긴 하고요. 내추럴 사람들이 케미컬 대회를 또 재밌게 봐요. 그렇죠. 저는 올림피아 다 챙겨보고. 맞아요. 네. 저는 두 가지가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내추럴 보디빌딩은 스포츠라고 생각하고요. 케미컬 보디빌딩은 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를 뭐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안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뭐 관심을 주신다는 거에 감사하고 저 하나로 인해서 이런 피트니스 업계가 바뀌진 않겠지만 뭐 조금이라도 영향을 조금 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 내추럴 보디빌딩을 지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내가 뭐 뚜렷한 케미컬에 대한 목적이 없으시면은 웬만하면 내추럴로 활동을 하시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앞으로 보디빌딩 업계 좀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네. 용기를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